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버풀이 아스날에게 패하면서 맨시티가 연승을 거둔다면 다시 선두를 탈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브렌트포드 원정을 떠났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순위는 높지 않지만 생각보다 경기에선 끈끈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라 경기는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4-1-4-1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홀란드의 선발 복귀입니다. 덕배와 어떤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기대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역시 경기를 본인들의 방식대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브렌트포드를 잔뜩 눌러넣고 공을 차분하게 돌리며 상대방의 빈틈을 탐색합니다. 브렌트포드는 기본적으로 5-3-2 기반으로 수비를 합니다. 이 팀의 수비 대형의 특징은 측면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중앙에 많은 수를 두면서 중앙에서 승부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전방 투톱을 통해서 역습을 전개합니다. 토니가 도박 징계로 나오지 못할 땐 은베모나 윗사 같은 빠른 선수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토니와 무페이가 투톱을 구성하며 역습 기회를 노립니다. 맨시티는 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이런 방식으로 치르기 때문에 이런 밀집 수비 해체 작업에 익숙하죠. 클래식한 방법 중 하나인 중거리도 선택해보는 맨시티입니다. 홀란드가 두세 명을 집중시키고 알바레즈에게 내줍니다. 알바레즈는 슈팅각이 좀 잡히면 바로 슈팅을 시도합니다. 이 공을 멋지게 막아내는 플래컨입니다. 오늘 맨시티 선수들은 기회가 열리면 그냥 슈팅합니다. 이런 밀집 수비에 중거리 슛을 하면 선수들이 슈팅을 막으러 끌려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 정석대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맨시티입니다. 이렇게 경기를 차분히 풀어가던 맨시티에게 사고가 터집니다. 바로 골킥으로부터 이어진 투톱의 플레이인데요. 골킥이 시작되자마자 토니는 아케의 뒤쪽에 있다가 아케를 방해하러 앞쪽으로 갑니다. 골킥은 오프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토니의 위치는 문제되지 않았죠. 토니가 볼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가서 아케와 부비부비를 해줍니다. 아케가 골킥을 정확히 컨택하지 못했고 이 공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무페이가 이 공을 가져가며 1대1 찬스를 맞습니다. 에데르송이 나와서 각을 잘 좁혔습니다만 무페이가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밀어넣으며 경기는 1대0으로 홈팀 브렌트포드가 앞서갑니다. 이게 딱 브렌트포드식 역습이죠. 토니, 무페이 투톱으로 비교적 쉽게 골을 만듭니다. 맨시티는 브렌트포드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 선수들을 브렌트포드의 사이 공간에 배치시킵니다. 브렌트포드 선수들의 횡간격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 특이하죠. 그리고 덕배를 밀집 수비 바깥 지역으로 빼서 덕배의 패스, 크로스 같은 플레이메이킹을 사용하는 대형을 갖췄습니다. 물론 덕배가 여러 번의 패스를 넣어보지만 거의 세 겹의 수비벽을 뚫는 것은 쉽지 않았죠. 맨시티는 이번 경기는 인버티드 센터백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에 좌풀백 그바르디오를 혼자만 사이드로 벌려서 거의 왼쪽 윙 내지는 공격수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른쪽에 많은 선수들을 모아놨죠. 누군가 한 명이라도 반대 전환이 된다면 좋은 찬스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전엔 이런 큼지막한 반대 전환이 없었고 그바르디오를 벌려놓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전반 막판에 게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홀란드가 라인 사이로 들어가주면서 피녹이 홀란드를 신경쓰기 시작합니다. 로드리는 더브라이너에게 패스를 주며 차분히 전개하죠. 덕배는 이 공을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피녹은 크로스의 궤적으로 혼란이 아직 뒤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혼란이 뒤에 없다면 덕배가 이 궤적으로 크로스를 넣을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혼란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었고 피녹이 이 공을 앞으로 떨궈내는데 포든이 뛰어가며 세컨볼을 챙깁니다. 여기서 포든은 이 공을 가슴 트래핑 해놓고 깔끔하게 피녹의 다리 사이로 슈팅을 마무리합니다. 플래커는 몸의 오른쪽을 대비했고 역방향이 걸리며 실점합니다. 경기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이렇게 1대1로 전반이 마무리됩니다. 맨시티는 밀집 수비를 깰 때 기본 중 기본인 빠른 반대 전환으로 상대 수비의 중심을 흔들며 브렌트포드에게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입니다. 워커가 아케에게, 아케가 더브라이너에게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때 덕배와 포든의 눈이 맞았고 덕배가 지체 없이 키퍼와 수비 사이 공간으로 가마차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혼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덕배가 크로스 자세를 취하자 아무래도 공중볼 경계 대상 1호인 혼란을 먼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미가 포든 쪽에 있다가 혼란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혼란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공은 다른 쪽으로 갔죠. 그리고 포든이 넘어지면서 방향만 바꿔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런 역크로스는 뒤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전문 스트라이커들도 임팩트하는 게 쉽지 않은데 포든이 깔끔하게 방향을 잘 돌려놨습니다. 경기는 2대1로 앞서갑니다. 오늘 포든이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킥 하나로 흐름을 바꾸는 덕배도 대단하고요.
맨시티는 공격으로 수비를 하는 팀입니다. 즉 상대가 공격할 기회를 최소화시켜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득점 이후에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엔 로드리가 정면에 홀란드를 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패스엔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스의 강도가 자기가 받으려는 것보다 세다면 뒤쪽에 누군가를 보고 넣은 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포든도 패스 경로에 서 있었지만 패스의 강도로 보아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는 일부러 자기가 받을 것처럼 앞으로 살짝 움직여주면서 공을 뒤로 흘리면서 골문 쪽으로 뜁니다. 그리고 돌아뛰는 포든을 보고 혼란이 툭 하고 내주고 포드는 탄력을 이용해서 쭉 치고 나가며 1대1 찬스를 맞습니다. 포든의 재치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포든이 1대1 찬스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머리를 살짝 돌려 반대쪽을 쳐다봐주며 플래컨이 쉽게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포드는 깔끔하게 인사이드로 오른쪽에 밀어차며 해트트릭을 만듭니다. 경기는 3대1로 맨시티가 앞서갑니다. 상대 수비가 별로 안 못해도 골을 넣는 팀, 그게 바로 맨시티입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팀입니다. 맨시티는 2점 차로 점수가 벌어진 뒤부터는 템포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공간 안에서 공을 주로 돌리고 위험지역까지 무리해서 공을 넣는 일은 없습니다. 무리했다가 역습당하면 자기들만 손해니까요. 게다가 이런 플레이할 때 완벽한 조율이 가능한 로드리가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렇게 후반 시간을 보냅니다. 교체를 잘 안하는 펩이지만 홀란드를 빼고 코바치치를 넣으며 중원의 안정성을 더했고 베시에바를 빼고 도쿠를 넣으면서 오른쪽에 에너지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별다른 이벤트 없이 3대1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경기는 맨시티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경기였다고 봅니다. 리버풀이 패하면서 맨시티는 자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그런데 여기서 경기를 잡지 못하면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관력, 그러니까 우승 기운이 없는 팀은 꼭 이런 기회에서 비기거나 지면서 미끄러지는데 확실히 펩의 리그 후반기 운영은 남다릅니다. 고기 맛도 먹어본 놈이 아는 것처럼 펩 역시 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든 역시 미쳤습니다. 물론 포든은 이제 유망주 나이는 지났지만 말씀드려보면 잘 키운 뉴스 10이 만부럽다고 성울 뉴스의 성장이 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은 승점 3점 안에서 치열한 선두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